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자 컬링 대표 선수들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누구도 예상 못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컬링으로 하나 된 의성을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웨덴과의 결승 경기 응원전도 주민들이 준비한 꽹가리와 북소리로 시작됐습니다. 800석 넘는 체육관 자리가 일찌감치 꽉 찼고 취재 열기는 경기장 현지 못지않았습니다. 주민 누구나 선수들과의 추억을 하나쯤은 갖고 있는 인구 5만의 작은 농촌. 옆집 딸, 앞집 누나의 동화 같은 올림픽 선전에 이웃들은 대견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요새 SNS에 컬링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그 얘기밖에 안 해요. 패러디한 거나 이런 것도 공유하고 정말 페이스북 보면 컬링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의성 사람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들고 기분이 좋습니다. 괜찮아! 올림픽 첫 출전에서 기적 같은 은메달을 목에 건 여자 컬링 대표팀. 주민들은 고향 의성의 희망과 활기,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선수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나가서 은메달이 쉽게 따는 겁니까? 기회는 내년에도 있고 4년 뒤에도 있으니까 언니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온 거에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후배들이 너무 예뻐서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여자 컬링 선수들의 선전을 격려하면서 이례적으로 경북 도민과 의성 군민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함께 전했습니다. 감소하는 인구의 활력을 잃고 공동체의 소멸까지 걱정하던 의성군. 그러나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만큼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국 컬링의 당당한 수도이자 올림픽 성공 신화의 숨은 조연이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선거에 불리한 군소정당과 정치 신인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국 획정이 법정 시한을 2달 이상 넘기고도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발이 묶인 겁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정치 신인들은 얼굴을 날리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비후보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90일을 이번 선거에서 다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의견 차이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역의원은 몇 명을 뽑을지, 선거구는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도 조례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까지 확정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월 2일 날 예비후보 등록일이어도 그때 꼭 예비후보 등록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천만 일단 받으면 되니까. 처음 도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예비후보 기간 90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초의원 선거가 2인 선거구 위주인 상황에서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군소정당은 유력 정당보다 훨씬 힘겨운 선거전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 확보되는 것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초선 의원 그리고 군소정당 후보들에게는 되게 불리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데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연기할지 기존 선거구에 따라 등록을 받을지 아직까지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와 경상북도는 오늘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2도를 비롯해 의성 13.4도, 포항 12.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대구 13도 등 8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구시 북구청이 육군 54단과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합니다. 북구청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짜면서 이들 두 기관을 2030년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고 54단 자리에는 융복합 산업단지나 연구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동호동 주변을 옮긴 뒤
공공기관과 주민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빗물 이용시설인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면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면 1,000만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9일까지 구군청 환경과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빗물 저금통은 건물의 지붕이나 벽에서 모은 빗물을 간단히 여과해 저장한 뒤 조경이나 청소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붕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공동주택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학기를 맞아 여러 학교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대구 북구 금호 사수지구에 대구 삼영유치원과 대구 삼영초등학교가 문을 열고 달성군 다사읍 서재 세천지구의 서동중학교,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에는 구지중학교, 현풍면에 한우란중학교가 개교합니다. 달서구 성당동에는 기존 방송통신중학교가 확대 개편된 민간 위탁형 공립대안학교인 해올중고등학교가 문을 엽니다. 구미세관이 관세 환급금 더 찾아주기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구미세관은 오는 5월 말까지를 환급업체를 찾아내 관세를 돌려주는 3개 팀을 가동합니다. 수입 원재료를 가공 수출할 경우 관세를 환급하는데 이를 놓친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세 당국의 설명입니다. 구미세관의 지난해 관세 환급액은 1,123억 원이고 구미 지역 수출업체는 700개에 이릅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에 출입구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4월부터 죽전역 서편에 출입구 2곳을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해 2020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